미국 전역에서 다시 한번 겨울 눈폭풍이 시작된 가운데 날씨로 인해 천여 편 이상의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면서 당분간 항공편 지연 사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겨울 등산에 나섰던 한인 3명이 갑작스런 눈사태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악회 회원들로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인물 등을 배울 수 있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과목이 정식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LA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한국 전통 문화와 한류를 비롯해 다양한 아시안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하철 위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금리 인상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라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오늘 공개된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대해 거의 모든 참석자가 적절하다고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0.25%포인트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고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신속하게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0.5%포인트 인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급하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늦추면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노동과 소비 등 경제 활동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hat's probably necessary, we think, because inflation is still running very hot. 뉴욕 증시는 의사록 내용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잘못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이른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짧지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큰 실수, 잘못이란 겁니다. Mr. President, any reaction to Putin saying he's pulling out of New START? I don't have time. No time? No. No time. Big mistake. 또 우크라이나와 붙어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부전선 9개 나라는 나토 집단 방위 시스템의 최전선이라면서 나토 회원국 중 어디든 한치의 영토까지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반응해 9개 나라는 러시아를 겨냥한 동유럽 전선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을 향해선 폴란드에 미군 전력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방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공식화하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푸틴이 조약 참여 중단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조약에 복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서방에 달렸다면서 다시 한번 공을 넘겼습니다. И сохранять такой терпеливый подход в ожидании того, когда наши оппоненты созреют для нормального диалога. 러시아는 이번 결정이 핵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건 아니라면서 실제 핵 사용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을 앞세운 푸틴의 엄포가 말에서 행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 중서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겨울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항공편들의 대거 중단과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까지 미 전역에서 10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으며 덴버 국제공항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결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사별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35편, 스카이웨스트가 216편, 델타 항공이 197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은 오늘 약 400여 편과 내일 2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이는 전체 항공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is last call, they told me that they can't give me a voucher to get a hotel or anything like that, or food for my son. So we're kind of just stuck here. Hopefully I can get out of here and go get my daughter tomorrow when they have rebooked my flight. 한편 국립기상청과 재난대응당국은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항공편 지연 사태가 앞으로 며칠 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만약 이번 주에 비행이 예정돼 있다면 계속해서 항공편을 추적하고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겨울산 등산에 나선 한인 산악인들이 갑작스런 눈사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셸란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워싱턴주에 있는 콜척 피크 정상에 오르려던 뉴욕 한미 산악회 회원 7명이 등반을 하던 도중 눈사태로 얼음과 바위가 덮치면서 휩쓸렸고 이후 4명이 약 500피트 아래로 추락해 이 가운데 한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함께 등반을 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베이스 캠프를 떠난 지 4시간쯤 지난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눈사태가 발생했고 거대한 눈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 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등반을 왔다 올라가던 중에 눈사태가 나가지고 4명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추락을 해서 그중에 3명이 돌아가셨죠. We are working closely with Chelan County Sheriff's Department, and then there are various search and rescue groups who are out in that area gathering information. 이번 사고로 60세 이진희 씨와 66세 박윤관 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고 뉴욕 산악회 회장인 53세 조성태 씨가 현장에서 동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테랑 산악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 직후 대원들은 즉시 하산해 구조 신고를 했지만 겨울 눈폭풍과 기상 악화로 현재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하면서 재접근도 어려워 당국은 시신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인물 등을 배울 수 있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과목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애나하임 유니온 하이스쿨 디스트릭은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인물, 타인종과의 관계 등을 배울 수 있는 한인 인종 연구 과목이 오는 가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 인종학 과목이 정식으로 개설된 것은 미주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애나하임 교육위에 최종 승인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anti-Asian racism in 2020, I felt like one reason this could be happening is because people don't know the Korean American story. Well, we can be culturally honoring by listening to the stories of a very diverse group of people that live in this great nation. And one of the groups include Korean Americans. 또한 제프 김 박사는 이번 교육 과정이 미 전역에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나하임 유니언 하이스쿨 디스트릭의 미주 한인사 인종학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캠브리지 버추얼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A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타인종 학생들과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에 이두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꽹과리와 징, 장고 등 전통 악기를 통한 장단이 이어집니다. 상모를 쓴 여성은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아시아 문화를 알리기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전통 문화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연을 지켜봅니다. I mean, I haven't seen a performance like this before, so I came here for the food and then I saw all this culture and I was really excited about it, just like hearing the drums and it kind of like you feel it in your body and it was really great. I think it'd be a cool experience to see different cultures, how different cultures express themselves, how they show their love. Korean people can get involved to make a blend. It's amazing, I think. 이번 행사는 다양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문화를 더 알리고 공유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그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지만 한류 열풍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K-푸드나 K-컨텐츠는 이제 한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뮤직 그리고 이제 K-드라마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관심이 많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비중이 얼마 안 돼요. My saddest part was to realize there was no kimchi. And I'm a big kimchi fan and I love kimchi, but I make my own kimchi and I wanted to compare it. 행사에는 일본과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이 마련됐으며 중국 음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3개국의 음식과 전통 문화는 달랐지만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인 미국 방문 비자 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17.93%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는 비자 거부율이 7.69%였던 반면 2022년도에는 무려 10%가량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일부 비자 업무를 중단하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 가까이 비자 거부율이 나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연된 비자 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달리는 지하철 위를 질주하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자 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6시 55분쯤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건너는 지하철 위로 15살 소년이 올라탔다가 금속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며 열차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유행처럼 시작된 지하철 서핑으로 청소년들의 위험한 행동이 급증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중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서 지하철 서핑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화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은 이 같은 지하철 서핑을 비롯해 열차에서 매달리거나 위로 올라타는 무모한 시도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21년 이후부터 1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지하철에서도 위로 올라탔던 또 다른 15살 소년이 숨진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한 10대 소년도 같은 행동으로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04주년을 맞게 된 3.1절 기념식이 LA 한인사회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개최됩니다. LA 한인회는 3.1절 104주년을 맞은 올해 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과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등 여러 한인단체와 함께 연합 기념식을 다음 달 1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해 3.1운동 정신과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순국선열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고 고귀한 희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시민 영웅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1절 행사는 이전 행사들보다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기념식 참여는 사전 예약이나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국가보훈처와 LA 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하며 축하 공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한 구호기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50,000 규모로 50가구에 각각 $1,000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LA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번에 나눠줄 구호기금은 뱅크 오브 호프와 CBB뱅크, 오픈뱅크, 그리고 개인과 재단 등에서 기부한 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구호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접수는 LA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러시아의 중국 끌어들이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친구인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곧 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돈독하다며 러시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화답했습니다. 中俄的全面战略伙伴关系从不针对第三方，当然也就不受任何第三方的干扰和挑拨，我们更不会被第三方的胁迫和施压所压倒。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9월 정상회담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중국이 서방의 테러 제재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과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해 왔습니다. 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4월 또는 전승기념일인 5월 초쯤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의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행보를 염두한 듯 중러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고 한국의 무역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종일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 넘게 빠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전날보다 1.68% 내린 2,417.68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1.88% 내린 778.5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경계심은 아시아 전반에 퍼져 일본과 중국 증시 역시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1달러당 1,304.9원, 종가 기준으로 2달여 만에 다시 1,3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외환당국은 어제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20일까지의 무역 적자는 6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습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40%에 달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것도 옛말. 이젠 수출용 생산시설 상당수가 해외에 있어 원화 약세 효과는 적은 반면 원자재 수입에 드는 돈이 더 늘어 기업 실적은 나빠집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이제 수출 단가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오히려 이제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국내 물가 상승을 높이는 그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연일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했던 말을 빗대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한 건데 국민의힘은 막말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작심하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대표는 민주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당부했고 원로들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깡패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정치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방탄 역할을 그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결백하다면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그만입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날짜를 협의했지만 1일부터 열지, 6일부터 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회기 중에만 유효하다는 걸 의식한 줄다리기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핵관 공천, 밀실 공천이 우려된다며 서로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천할 때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야말로 낙하산 공천을 한 당사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밀실 공천하셨잖아요. 이번에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의 막장 공천이 우려된다며 김장연대인 장제원 의원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은 비록 부산의 토호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수도권 출마시키면 안 됩니까? 수도권 출마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천을 그러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KTX역 인근 땅을 구입한 사람에게 상가 등 또 다른 부동산도 구입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갑자기 이제 하게 됐다는데 그럼 다 이런 케이스입니까? 제가 어차피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다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샀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갖습니다. 반환점을 둔 전당대회는 후반으로 갈수록 후보들 간의 자격 검증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지난해 인구 동향조사 결과인데 0.8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24만 9천 명, 1년 새 4.4%나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8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OECD 38개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애를 낳지 않는 비율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혼인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는 이런 부분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보다 0.3세 많아졌습니다. 35살이 넘는 고령 산모 비중도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해 노산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노인 사망자가 늘어서 전체 사망자는 37만 2천여 명,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현재 45세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2070년이면 62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최고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2만 명, 20여 년 후인 2045년엔 4천만 명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 결혼 감소 영향으로 인해 합계 출산율이 내년 기준으로 0.7명까지 하락한 뒤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한. 플로리다 주의 한 박람회에서 놀이기구가 강풍에 오작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뒤집힌 관람차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박람회에서 회전식 관람차와 비슷한 형태의 놀이기구가 강풍에 오작동한 건데요.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탑승객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완치 판정을 받았던 2명의 환자는 2007년 독일과 2016년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골수세포를 기증자의 줄기세포로 대체하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50대 남성 환자가 기증자의 줄기세포를 이식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1980년대 유행하기 시작해 4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에이즈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커다란 공처럼 보이는 금속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해변에서 지름이 1.5m 정도 되는 쇠로 된 공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는데요. 해변을 산책하던 주민이 처음 발견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조사를 진행했지만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요.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대 청년이 음식만 먹고 사라져버린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직도 화가 난다면서 CCTV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9시쯤 글쓴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손님이 방문했고요. 삼겹살 3인분과 공깃밥, 김치찌개 등 5만 원어치를 주문해 먹었다고 합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글쓴이의 부모님은 주문을 받아줬다는데요. 그런데 식사를 마친 남성은 글쓴이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내부를 두리번거리다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글쓴이는 돈을 떠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기름진 불판 등을 치우셨던 걸 생각하면 말이 막힌다며 제발 이러지 말자는 말로 그칠 글을 끝맺었습니다. 어제 나온 법원 판결 기사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기사인데요. 중학생 딸로부터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통을 친 게 아동학대라며 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 어머니의 호통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다면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생은 이 어머니의 딸을 괴롭혔고 학교 학폭위로부터 서면으로 사과하고 사회봉사를 하라는 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법이 가해자에게만 관대하다, 내 아이를 괴롭히면 눈이 돌아가는데 호통만 쳤다고 유죄냐 등등 판결이 과하다는 누리꾼이 많았습니다. 아기가 몸을 굽혀 땅에 머리를 콩 박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아기들 이 자세 뭔가요?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기 엄마는 12개월 아기인데 왜 원산폭격 자세를 할까요? 라며 물었는데요. 그러자 우리 애도 저래요 라며 여기저기서 인증사진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귀여운 사진에 모두 흡족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기들은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될 때가 많다고 하죠. 이런 아이의 모습을 SNS에 올렸더니 둘째 생겼냐는 말을 들었다는 엄마들도 많았는데요. 한 누리꾼의 설명이 큰 호응을 받았는데 아기가 저 자세를 할 때쯤 되면 엄마 몸이 많이 회복돼서 다시 임신 가능한 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옛날엔 아기가 저 자세를 취하면 동생 본다고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어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만든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요. 이 다케시마의 날 자체도 화나는데 우리 국민을 더 화나게 한 음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독도 모양으로 보이는 밥 위에 일장기가 꽂혀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도청 식당에서 제공한 다케시마 카레인데요. 재작년 처음 이 카레를 선보인 이후 올해 또다시 등장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자기들 땅이라면서 정작 독도에 오지도 못하죠. 정말 자기 땅이라면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싶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놀이기구 바이킹 위에 한 남성이 안전장비 없이 서 있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찍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지는 바이킹 위에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이 남성은 오히려 침착해 보이죠. 해당 남성은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졌고요. 영상이 SNS로 퍼지며 논란이 되자 당국은 놀이공원에 남성의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나이 차이가 좀 느껴지죠? 한 동영상 앱에 10대처럼 어려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는데요. 처음엔 재미로 영상을 찍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15 소녀로 돌아간 자신을 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그때 잘해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고백하며 울먹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세월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같네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